탄탄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백발의 간지나는 초절정 할머니가 되자. 여기 밑에 있는 울림통을 통해서 소리가 바깥으로 그리고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게. 지원서를 반말로 적었구만. 재밌겠어.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또 물컵을 또 들고. 반갑습니다. 네. 먼저 면접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학생이 될 수 있다. 모두의 교실 원장 권 선생입니다. 왜 웃어? 넘어가서 실례지만 지원서를 제가 보니까 그걸 반말로 작성을 해주셨던데 너 왜 반말? 죄송하고요.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지원서 같은 거 쓰려면 원래 본인 어필을 명확하게 해야 이제 눈에 탁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노린 저의 고도의 계략이었어요. 새로운 전략이었다. 그렇죠. 한 번만 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면접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면접이라는 것 자체를 진짜 오랜만에 해가지고 살짝 떨리긴 하는데 저의 밝은 성격과 이렇게 웃음을 통해서 저만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면접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어디를 보고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올해 25살 반오십이 된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뭐야? 대학원의 노예 겸 이제 선생님이라는 어엿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엔잡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래의 희망에 멋쟁이 할머니, 멋쟁이라면 어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동경하던 모습이거든요. 이제 동경이라는 게 조금 민망하긴 한데 운동을 좀 좋아해서 헬스장을 가면 꼭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근육이 있으신 이제 다부진 몸을 가지고 계시는 어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보면은 너무 멋있고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의 미래의 모습도 타투가 싹 보이면서 그거에 얼맞는 이제 근육, 딱 탄탄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백발의 간지나는 초절정 할머니가 되자. 초절정 할머니. 초절정 할머니. 그러면 저희 모두의 교실에는 어떻게 지원하게 되셨나요? 이 모두의 교실의 그 말에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고 학생이 될 수 있는 이 문구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저도 지금 대학의 교수님의 노예 겸 이제 선생님의 역할, 이 양립의 구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여기에 알맞는 인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고 여기 와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 많이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색다른 경험을 한번 해보고자 싶어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원 동기도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국악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음대 중에서도 특별히 국악과에 진학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자기 자랑일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음감이 좋았어요. 이 부분을 이제 어머니께서 캐치를 해주셔서 피아노를 들어가게 됐는데 피아노로 계속 장르를 진학을 하고자 하다가 제가 지금도 손이 조금 작은 편인데 어릴 때는 얼마나 더 작았겠어요.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었고 피아노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꽤 많다 보니까 여기 있는 미래는 조금 어둡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음악은 계속 하고 싶은데 좀 독특하고 매력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국악을 접하게 됐고 어쩌다 보니 전공이 돼서 이렇게 눈 떠보니 국악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음감이라는 거는 절대 음감할 때 그런 음감. 네, 절대 음감. 절대 음감이 있으신가요? 네. 국악과도 어쨌든 음대 소속이니까 실기 시험을 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악과의 실기 시험은 어떻게 좀 이루어지나요? 국악과 실기 시험은 각 대학교마다 좀 다르게 진행되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1, 2차 시험으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국악 내에는 총 3가지 장르가 있는데 정악, 산조, 창작곡 이렇게 3분류로 나뉘게 돼요. 정악이랑 산조라는 장르는 완전 전통 장르에 해당을 해가지고 모든 학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보는 장르이고 창작곡에 해당하는 부분은 초변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처음 보는 악보를 그때 어떻게 본인이 표현하고 음정을 정확히 지키느냐를 보게 되는데 이건 이제 보는 학교들이 이제 몇 군데만 있어서 원하는 대학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고 보통은 1차 시험 2달 전쯤에 곡목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그 2-3달 동안 준비를 하고 입시를 치르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보게 되죠. 네. 처음 보는 악보는 그럼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다를 수 있겠네요. 약간 뭐 몸을 막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되나요? 몸은 사실 반영이 안 반영이 안 되죠. 그 음정 박자 식임새라고 이제 막 글리산도나 뭐 이런 표현들 쉬운 말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네요. 네. 국악이라고 해도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갈래가 있을 것 같은데 국악 안에 어떤 세부 전공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악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서 현악, 관악, 타악, 성악 이렇게 나뉘어요. 현악에 있는 경우에는 가야금, 거문고, 아징, 관악은 피리, 대금, 해금. 타악은 세부 전공은 안 나눠져 있는 게 모두들 흔히 생각하는 이제 북, 장구, 꽹과리, 징 이런 모든 타악기들을 다 칠 수 있어야만 타악 전공이 될 수 있어가지고 하나로 뭉뚱그려서 되고 성악은 이제 정가, 민요, 판소리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타기가 조금 빡세네요. 빡셉니다. 다 이것도 저것도 다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연님은 현재 그 분야 중에서 전공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관악 파트에 해당하는 해금을 하고 있습니다. 오, 해금. 아세요? 아니, 좀 무지한 저를 위해서 악기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말로 하기 조금 그래서 악기를 일단 가져오긴 했는데 오. 한번 어떻게 이게 해금 더러워라. 이게 해금의 본체고 이제 활로 연주를 합니다. 해금은 중국에서 유입됐던 악기에서 우리나라로 향악화됐다고 하죠, 옛날 말로.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악기로 이제 자리 잡게 된 현악기 겸 관악기인데요. 이 활을 이 두 줄 사이에 넣어서 연주를 하게 돼서 차련악기에 분류는 하는데 가야금은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럼요. 띵띵띵. 땅 뜯으면 이게 소리가 흩어지는데 해금은 이제 그 흩어지는 소리를 잡아서 활로 계속 지속을 할 수 있어가지고 관악기에 분류가 되는 편입니다. 살짝 미묘하죠. 묘미가 그래서 있네요. 잡는 법은 왼손으로 줄을 잡아서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정도 누르냐에 따라서 음정이 바뀌는 되게 예민하고 섬세한 악기고요. 여기 밑에 있는 울림통을 통해서 소리가 바깥으로 그리고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 연주하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각도에서 타느냐에 따라서 이 악기 자체가 낼 수 있는 음색이 다 달라가지고 연주자들마다 다른 매력을 볼 수 있는 게 가장 매력적인 악기입니다. 요 활이 되게 가닥가닥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그 소재인가요? 말총, 말꼬리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바이올린처럼 송진을 발라가지고 마찰을 내는 활입니다. 말꼬리는 아니면 안 되나요? 안 될걸요? 말꼬리 한번 잡아봤습니다. 말꼬리를 하시길래. 아이고, 참. 유사시에는 약간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 햄머 느낌이죠. 그쵸. 유사시 토르 가능합니다. 지원서에 국악과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좀 깨고 싶어서 지원을 하셨던 말도 적어주셨는데 사람들이 좀 이미지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국악하면 뭐 떠오르세요? 뭐 판소리? 뭐 약간 이렇게 한복 이렇게 쫙 차려입고 정갈하게 하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국악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참하고 되게 얌전한 이미지를 평소에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은 개개인마다 끼가 굉장히 출중하세요. 특히 국악은 장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흥들이 정말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텐션도 높고 워낙 활발하신 분들도 많아서 즐거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악 하면 궁, 한복 이렇게 떠올리시는데 연주할 때 저희 한복뿐만이 아니고 드레스나 정장이나 뭐 별걸 다 입습니다. 평상복도 입고 요즘에는 밴드나 재즈 이런 다른 음악과의 콜라보들도 많이 이루어지면서 의상도 그렇고 이제 머리 색이나 뭐 분위기 혹은 뭐 타투 등과 같이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가 꽤 많습니다. 다들 끼쟁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 에너지가 다 다르다. 본인은 어떤
특기를 좀 가지고 계시다고요. 국악과에 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학생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국악과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분들은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악을 배우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굳이 전공생이 아니더라도 이제 국악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정악, 산조 이 두 전통곡을 엄청 연습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입시를 위해서. 본인이 어떤 음악색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찰을 할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생각과 본인이 어디에 강하고 어디에 약한지 어떤 음악 스타일이 맞는지 이런 거를 정립해두지 않으면 국악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 살짝 방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본인에 대한 거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특별한 그런 케이스의 중고등학생들은 다른 분야를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음악도 물론 좋지만 음악 외에 다른 분야를 만나게 되는 기회들이나 본인의 시야를 넓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해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조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또 있었는데 특기가 사람 꼬시기. 혹시 다단계신가요? 아, 다단계처럼 보이나요? 이거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첫인상이 꽤 차가워 보인다던가 무뚝뚝해 보인다, 무섭다 이런 얘기를 꽤 많이 듣는데 그거에 비해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뭐 나쁜 이미지라던가 아, 얘 좀 사람이 별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 좀 사람이 별론 것 같은데. 처음 들었네요. 라고 할...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때문이지 생각을 해보니 제가 솔직하기도 하고 편견이나 이런 거가 정말 없거든요. 선 같은 게. 저의 이런 털털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함을 가져서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이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자격적이게 싹 적은 거였고 생각보다 좀 단순하고 바보 같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듣거든요. 지인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갯모애로 다가온 게 아닐까. 역시 국악 끼쟁이다. 딱 사람들이 다 내 털털한 매력에. 매력. 죄송합니다. 이 정도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질문은 충분히 드렸던 것 같고 지연님의 마지막 한마디와 함께 면접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금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공연을 주고 싶으신 분들, 혹은 제 공연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주시겠죠? 여기 밑에 인스타 앙큼 박수 해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환영입니다.